밝은 얼굴로 당무에 복귀했고 최고위도 주재했습니다만 민주당 안팎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민주당 청년당원 1000여 명이 탈당을 선언하는 등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 탈당 뒤에 추가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전격 복귀했기 때문에 추가 탈당이 좀 멈출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러니까 추가 탈당은 없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가 탈당 뭐 청년 당원 1000명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은 아마 예전부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탈당을 하신 거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면서 이미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민주당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 나갔다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리가 된 부분이어서 더 이상의 탈당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천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공천 전까지는 더 이상의 탈당은 없을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뭐 큰 민주당에 큰 어떤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천이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 그리고 공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 추가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 내외 안팎에서도 여러 숙제,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도 당무에 복귀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피습 이후에 연기됐던 재판 일정이 속속 재개될 예정인데 자, 어떤 전략으로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할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법적 대응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주장했던 그 주장이 그대로 기조하에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치 탄압이다.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좀 과하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 프레임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네. 이제 뭐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발언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칼펜 다 예, 뭐 다 극복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이제 불사신이다. 거의 정치적으로 볼 때 불사신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향후에는 좀 공세적으로 좀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그 피습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좀 전환된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처럼 좀 방어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겨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당내 비명계에게 과연 어떻게 이제 그 비춰질지, 그게 이제 굉장히 향후에 추가 탈당을 이제 막을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변수로 좀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언급 중에서 뭐 정치가 이제 죽음의 정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언급을 했는데, 지금 당내 비명계들이야말로 지금 뭐 공천 학살에 임박한 그런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맞고 있단 말이에요. 시한폭탄 같은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공천이 그야말로 탕평 공천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은 줄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좀 방어적, 공세적으로 법적 문제 대응했다면 이제 좀 소극적이었다면 공세적으로 갈 거다. 이종훈 평론가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그 법적으로 재판을 받는 문제는 법적인 절차니까 대신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출석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이제 처음 열리는 피습 이후에 그 재판은 출석이 어렵다라고 지금 변호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 재판은 출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해 한번 출석을 하게 되면 좀 재판이 길어지거든요. 증인들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는 문제나 이제 또 발언할 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출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출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연계해서 저는 비판의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2억 9천만 원 정도의 주식 관계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검찰 의견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직할 때 있었던 검찰의 의견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무도한 수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총리실을 고발하고 또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 정무위를 소집해서 진상규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자, 최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상황에서 지난 일들, 이 행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진상규명 촉구하는 게 큰 그림에서 볼 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소방에서 최초로 그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의 일보 보고서를 보면요, 1.5cm 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뒤에 발표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에서는 1cm 경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1.5에서 1cm로, 소방은 1.5라고 봤는데 이게 갑자기 1cm로 바뀐 것도 지금 민주당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여기에 경상이란 말이 들어가냐. 이거 판단하는 건 의료진이 해야 될 텐데 대테러 상황실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특혜 의혹이 나오고 막 이렇게 전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범인이 탔던 택시 운전사가 모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장소, 그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행 현장을.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여기로 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맞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전에 와봤던 장소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또 하나 뭐 물청소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구급차가 와서 이재명 대표를 후송하고 간 뒤 15분 만에 물청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사고가 터지면 폴리스라인 치고 정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좀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경찰이 단독 변명으로 이미 결론을 짓는 것처럼 보인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식의 선에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에 반하는 움직임으로는 흉기 피습 이후에 응급 헬기를 이용한 걸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국민권익위가 특혜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의사 단체들이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 그 해답은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부산 의사 단체를 비롯해서 전국의 의사 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응급 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체계하고 다르게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혜 의혹을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의료 단체도 적지 않게 그 영향력이 있는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뭐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다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병원 간 이송 기준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 규명을 좀 하긴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정부 부처에서 이걸 규명한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더 의혹을 제기를 하겠죠.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 또 뭐 이제 제대로 공정하게 결론이 나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권익위가 나서는 게 좀 낫지 않나. 물론 이제 국민권익위도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일반 정부 부처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민주당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